예,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선화 1-A고요.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료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문제점은 아니고요. 이게 한번 체크하고 가야 할 거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 위만 있고, 추진위 임원들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 구성 승인을 위한 추진위는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임원분들하고 집행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추진위 설립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할 때는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때는 맨 마지막에 관리처분, 이쪽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이후에 관리처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팔아서 얼마나 남을지 그거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서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그래도 조합 설립하시는 분들한테 추정치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 당신네들이 얼마를 걷어갈 수 있고, 혹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을 받을 수 있어요 하고 추정 권리가액을 해주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75%의 동의를 요합니다. 75%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사업 제안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정비업체 혹은 조합하고 추진위하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요.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아파트, 상가를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팔아서 얼마를 남겨서 조합원분들에게 할 테니 조합을 하게 해주세요. 이럴 겁니다. 이게 추정분담표죠. 이때 75%. 나머지 것들은 거의 50%만 받고 그냥 쭉 갑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추진위 구성을 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임원 성원과 동시에 플러스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서를 같이 받고 있네요.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같이 하고 계시네.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안내 자료.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딴 건 다 제치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팔 거인가죠. 사업수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쭉 볼게요. 선화 1-A 구역 정비사업 이런 의미에서 지하 6층 지상 4층 뭘 만든다고 했죠. 근데 주거 79제곱, 84제곱, 114, 그리고 판매시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비가 이게 60%, 비주거가 이제 상가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거용이 40%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봐야죠. 63페이지 보면 고시된 정비 계획을 기준으로 우리가 고시된 게 언제 있을까요? 2012년도 지금부터 벌써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은 이렇게 조감도인데 판매시설 잃고 아파트 이렇게 짓겠다고 대전시에서 이렇게 고시한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가 도면 그려서 이렇게 했겠죠. 10년 전 내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갖고서 해오셨더라고요. 요게 하기 전에 여기 제가 비디오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 조합 같은 경우는 1안, 2안, 3안, 4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분양가를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할게요. 이게 몇천억이니까. 우리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는 종전 자산을 총 분양가 해가지고 비용을 뺀 거. 이렇게 하면 몇 프로가 남겠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를 종전 자산, 우리가 준 자산의 몇 프로. 이게 비례율입니다. 받아갈 거. 근데 이렇게 설명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손익계산서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분양가겠죠. 90원, 단위는 10원을 할게요. 100원, 120원, 140원. 이건 항상 변동됩니다. 이건 변동되고,
비용은 토지비. 이거 우리가 주는 거죠. 우리 조합원들이 주는 거. 토지 플러스 건물. 건축비는 뭐 평당 얼마 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 기타 비용은 건축비의 30%. 요번에 안내서도 보니까 추정치를, 철거비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거에 30% 대충 맞더라고요. 기타 비용이 3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의 고정이에요. 이거는 고정. 거의 뭐 변동될 게 없고.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서 무엇을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이거를 아파트를 70으로 줄런지 상가를 30으로 줄런지 오피스텔은 그 얼마 전에 바뀌었잖아요. 10년 전에는 아니지만 오피스텔 60제곱 위에 하나씩 1+1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1+1 이렇게 줘라.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총 분양가가 이렇게 나오겠죠. 총 분양가. 이거는 변동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거의 고정이다. 요거는 조금 바뀝니다. 이제 여기 매출 수수료, 그러니까 분양 수수료 같은 게 또 붙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총 분양가 90원일 때 토지비 10, 건축비 50, 기타 비용 해서 75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남는 게 15원, 25원, 45원, 65원. 우리가 뭘 줬을 때 토지비를 10원 줬을 때 매출은 90원에서 100, 120, 140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남는 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준 이걸로 나누면 수익률이죠. 내가 10일 때가 100%잖아요. 100%니까 이거 117%에서 10을 줬더니 111.7원. 10원을 줬더니 25원 남았으니까 12.5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감정가죠. 이게 감정가가 되고, 이게 남는 거에서 우리끼리 뿜빠이 나눠 가져라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이 토지비 곱하기 비례율이 이게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이 내가 4억이면 3억 5천이 조합원가라고 하면은 5천원을 돌려받는 거고, 반대로 내가 권리가액이 3억 원인데 조합원가가 4억 원이면 플러스 1억 원. 이게 분담금을 내겠죠. 요 뜻입니다. 요거는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변동된다. 시장 환경에 따라서, 시장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기초 지식을 가지시고 과연 우리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겠죠. 자, 옛날 10년 전 자료입니다. 10년 전 자료. 10년 전 자료예요. 헛웃음이 나오는데 10년 전 자료입니다. 10년 전 자료를 갖고 감정가가 나오겠죠. 감정가. 제가 감정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감정은 요번에 주신 거 보니까 토지가 이제 80제곱, 제 거 기준으로 할게요. 그 평수로 나오고, 공시지가가 200만 원일 때 공시지가 합에다가 배율이 1.6에서 1.7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감정가가 나오겠죠. 공시지가 몇 프로. 그리고 건물은 뭐 평수로 나눠서 우리는 구축이잖아요. 거의. 철근 콘크리트가 내용연수가 40입니다. 40년이니까 40년 지난 거는 내용연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80에서 100만 원을 줘요. 그냥 100만 원을 친다고 하고. 다가구하고 다중은 다릅니다. 다가구하고 신축 건물들은 자료들이 있던 분들은 따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통상적으로 오래된, 노후도가 아주 오래된 것들은 80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성하니까 한 2억 8천. 뭐 여기서는 한 3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60%라는 사업에서 비례율을 곱해보니까 내 권리가액이 4억 5,700. 160%. 이 160%. 이 감정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거의 고정값이에요. 이 방식은 선화 2구역하고 그리고 1-A 구역 동일하게 유사치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주신 선화 1구역하고 선화 1구역, 1-A 구역, 2구역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대지 평수, 저희도 1-A 구역이 가렸네요. 1-A 구역 같은 경우는 8,700평. 그리고 선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16,000평. 선화 2구역 같은 경우는 12,000평입니다. 그 건물 평수는 여기 88,000평. 이 계획상 용적률을 800%를 잡았어요. 800%.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딴 데는 지금 예전에도 1구역이나 2구역도 상가 비율을 많이 넣었어요. 요번에 다 바꿨지만 어떻게? 주거 비율을 거의 90%, 오피스텔까지 포함입니다. 상가를 10%. 상가는 요즘 잘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분양가도 높고 하니까 안 하잖아. 그래서 거의 9대 10. 이렇게 했습니다. 선화 1구역은 확실합니다. 요건 제가 조합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선화 2구역 같은 구성을 주거시설을 많이 하고 나머지 상가시설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거의 500%로 용적률을 놓거든요.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건축법이 엄청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중심 상업지역이고 우리만 유달리게 800평이 돼 있어요. 상가를 많이 져서 그러겠죠. 지하 6층 넣고 여기는 4층, 5층 넣고 있거든요. 45층, 49층, 이거 고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선화 1구역하고 2구역하고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요번에 추진위원회를 준비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 총 분양가가 9천억 원, 토지 조성비가 1,630억 원. 자, 선화 1구역 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16,000평이에요. 토지 조성비가 1,300억 원. 이건 제가 맞습니다. 우리는 1,600억 원. 여기는 우리 여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매출은 여기는 9천억 원. 9천억 원. 면적이 반밖에 안 되는데 9천억을 분양을 하시겠대요. 어떻게? 10년 전 자료에 의해서 상가를 많이 분양한 걸 가지고 9천억을 남기시겠다고 하세요. 면적이 2배인데. 1구역하고 1-A구역하고 대충 봐도 면적이 2배 차이잖아요. 이렇게. 8,000평, 16,000평, 여기 12,000평.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 책자를 보시면 이거는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원래 관리처분 이럴 때 제대로 된다고. 저도 압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지금 특별한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추진위 지원자들만 있잖아요. 추진위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추진위는 있는데 추진위에 직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지금 직원은. 이제 지원자분들만 있어요. 이력서 내신 분들. 아직 추진위는 아닙니다. 엄밀히. 그럼 이분들을 구성을 해서 이때 사업 설명을 해서 제대로 된 도면으로 현실 반영을 한 그걸 가지고 사업 수지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 수지를? 어떻게? 이렇게 1구역에 이렇게 됐는데 매출 뭐 9천억 원에서 평당 분양가 1,500일 때, 1,800일 때, 1,800, 2,000일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가를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서 수익률이 160%, 비례율이 160% 잡아왔어요. 근데 역대를 한번 봐봐. 토지가 2배 큰데도 2배 크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사업시행가를 현실화 시킨데도 매출이 9천억에서 1조 2천억밖에 안 돼요. 아파트를 요즘 많이 짓지 무슨 상가가 분양이 되겠어요? 나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9천억 총 분양가를 해왔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책자에 있습니다. 여기. 요번에 안내서. 수입이 9천억 잡아놓으셨잖아요. 지출 6천억. 개발이익 2,600억. 남는 거, 이렇게, 뭐 평당 3,000원 나고 해가지고, 160% 잡아놓으셨 그럼 뭘 팔았냐? 10년 전에 계획 갖고 이걸 지금 잡으신 거예요. 상가를 잔뜩 팔았을 때.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60%라는 게 나머지 감정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감정가는 똑같이 했다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 거를 해보니까 1구역, 2구역 한 방식으로 해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공시지가 곱하기 1.6배
하고 건물가격 이렇게 하니까 똑같이 나왔더라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보상가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비례율일 거 아니냐. 비례율. 결국은 비례율을 뭘 갖다 어떤 걸 파는데 상가를 많이 판다고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상가를. 근데 상가가 분양이 되나요? 이거 얼마 받냐고 하니까 평당 1,000만 원에 분양했대. 양심껏. 근데 1,000만 원이면 임대료가 20평 같은 경우 2억이라는 거잖아요. 2억.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은 20평에 전용률 못 빠지고 공용부분 빼면 이게 10평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전용률이. 이렇게 따져보면. 아니, 상가가 얼마 받나요? 상가? 1억 원짜리 상가라고 하면 분양 기준가, 임대 기준가는 7,000원.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평당 7만 원이에요. 평당 7만 원. 이제 잘 이해를 못시키더라도 1,000만 원이면은 임대가는 7,000원이에요. 700만 원. 쉽게. 평당 7만 원 이렇게 돼요. 환산. 이해하시지 않으시던 뭐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니까. 요즘 여기 지하 상가가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이에요. 따져보면 뭐 역으로 계산하면 평당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분양해도 평당 3만 원에서 5만 원. 세입자 구활동 말동이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1,000만 원의 분양이 이게 싸요. 사실 현실적으로 싼 거기는 한데 임대를 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용적률이 지금 80, 이거 내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오지도 않고. 이 사람들은 생각 없어가지고 똑같은데 800평으로 했을까요? 그 지하 6층까지 팔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이게. 10년 전 건데. 10년 전 거 갖고 160%래. 160%. 근데 여기 사업구역 가시는 분들은, 여기는 비례율을 110%, 112% 예상하고, 여기는 102%가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102% 나왔다는 게,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2구역입니다. 이게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사셔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 보면 종전자산 가격 있잖아요. 감정평가. 1억 6천 해가지고. 이거 평당 700에 받은 거예요. 이거 평당. 따져보니까. 여기 102%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102% 자그만하게 보이시나? 102%예요. 아파트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아파트를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상 49층 해가지고, 여기도 거의 1600세대, 오피스텔, 여기도 한 1500세대를 했어요. 거의 똑같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겨우 100몇 프로 나왔는데, 이거 상가를 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나오냐는 얘기야. 102% 나왔네, 102%. 그래서 이번에 관리 처분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 112%라고 해요, 여기. 여기는 좀 작게 하려고 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서 여기 조합원들이 요번에 총회 정지시켰잖아요. 봤더니, 추정되는 게 아파트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도, 9대1로 하는데도, 1조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1,300억 원으로, 1,300억 원, 여기 1,300억 원 써있거든요? 그리고 비례율을 115% 잡았다고 해요, 115%.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제가. 똑같은 사업지에다가 중심 상업지역이요. 넓이도 여기는 16,000평, 12,000평, 여기는 8,000평밖에 안 돼. 근데 매출액이 여기는 9천억이래. 그러니까 못 팔았어, 당신이. 못 팔았어 하니까 상가를 팔았대, 상가를 60%나 해가지고 평당 1,000만 원을 잡았대. 그리고 여기는 거의 9대 10이거든요. 오피스텔 같이 합쳐가지고서 1조 원이 가도 비례율이 115%밖에 안 되고, 여기는 현실적으로 리얼로 나왔잖아요. 102%밖에 안 나와요. 예? 여기 아파트가 1,400세대 가까이 돼요. 여기는 한 1,200세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상가가 잘 팔리겠어요. 요즘 아파트가 잘 팔리겠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땅 평수도 반밖에 안 되는데 여기 총분양가가 9천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2배고, 여기는 뭐, 제가 아직 확인 안 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하고. 납득이 안 가는 거죠. 10년 전 자료로 갖고 160%라는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주셔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고 오셨어요.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제가. 네? 이게 정비사업. 여기 고시된 정비계획에 10년 전이라고 써놓으시던가. 10년 전이라고. 네? 한번 볼게요, 여기. 조감도만 보자고, 조감도만.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했죠? 여기 상가 이렇게 늘어놓고 여기 NC백화점 있는데 이거 아파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기 1구역이 들어와. 1구역이. 여기 뭐 48층, 여기 48, 여기가 43층 들어와. 이 큰 게 요 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1조건 때문에 이거 내려가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2구역을 보니까 선화초기가 옆에 끼다고 해가지고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요 밖에는 좀 높게 하고 여기 요렇게 층수를 좀 제한을 주더라고. 이게 먼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들어와도.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지. 이게 내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말을 했잖아요. 1671세대 아파트, 이거 선화 1구역입니다. 1구역 옛날에 우리 쌍둥이.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 43층 이렇게 올라온대.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구성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변경을 했잖아요. 선산배 오피스텔로. 그 업무 시설은 줄였어요. 왜? 분양이 안 되니까.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 팔고. 우리가 160%를 나온다는 것도 잘 팔리는 가는 물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전 설계한 반도체를 요즘 반도체가 없어요. 자동차 파는데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안 되고 하잖아. 10년 전 사양을 갖고 지금에 와가지고 반도체니까 잘 팔려야 하는 것 같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다시 재구성을 하셔야지. 아무리 급해도 추진이 직원이 없잖아요. 지원자분들. 우리 추진위를 지원하신 분, 이력서 내신 분들, 이분들은 추진위가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아닌데, 이 지원자분들이 홍보 업체를 써가지고, 하나감정을 통해가지고, 감정가는 제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 어디든 다 똑같이 했어. 보니까 거의 똑같아.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160%로 만든 자료가 상가를 잔뜩 한 10년 전 자료를 했다니까요. 이게 타당성이 있으려나? 그래서 선화 1구역도 왜 니들 이렇게 분양가를 1안 2안 4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비례율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위험고지도 안 했다. 위험고지라는 게 뭘까요? 위험고지라는 거는 이거 아파트를 많이 질 거 아니야. 다음에 분명히 아파트를 많이 진다고 설계 변경하실 거예요. 그때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땅이 내가 볼 때는 저쪽보다 반밖에 안 나오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1조 원을 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공사비는 더 올라가고 상가가 비싸겠어요. 짓는데 아파트가 비싸겠어요. 상가가 당연히 싸죠. 뭐 당연하지. 근데 여기 500 철거비 포함해가지고 500 얼마 잡아놓으셨더라고. 그게 변동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리고 일단은 이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난 뭐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위험고지를 하셔야지, 위험고지. 1구역도 요번에 총회 중지된 게 이게 뭐였냐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추진위가 가고, 다음에 조합이 가고, 조합이 갈 때는 이 사람들한테 추정 분담표를 줘라. 근데 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를 이때 받고 시공사하고 이게 같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들어가. 이제 관리처분에서 앞에 이제 그 조합원들 청약 넣잖아요. 분양 신청을 하잖아. 근데 이게 몇 년 뒤의 일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뭘 먹었냐면 투기과열지역을 먹었잖아요. 투기과열지역하고 조정지역. 이게 조정지역이니까 다주택자는 현재로서 이주비 대출을 못 받아요.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 10억에 요 근래 대출을 70% 주니까 꼈어. 그러니까 대출이 7억이잖아요. 7억이잖아. 그러니까 7억이라는 게 있어. 이주비 철거를 하려고 하니 이거를 먼저 갚아야지 철거하고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갚아줘야지. 근데 이때 우리가 청약 신청을 하면 우리가 우리가 입주권으로 변동되는 게 우리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 신청할 때부터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입주권. 이때는 한 주택, 그냥 주택이 여러 개 아니신 분들은 이 70%가 40%로 바뀌어요. 주택이니까, 당연히. 주택이니까. 근데 감정가는 어떻게 돼요? 감정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시지가가 높은 저 전면 라인 말해놓고 NC백화점 앞쪽 빼놓고 시세의 반에서 3분의 생각하시는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시세 반영해가지고 잔뜩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쓴 사람들이. 그럼 요것만 하더라도 벌써 그러니까 이게 시세고 이게 감정가고
맞다고 쳐요. 맞다고 하면. 이거 4억이잖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7억 먼저 근저당 끝내고 다음에 4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주택자는 이거 대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방안이 있어요,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런 걸 마련해 준다고 해요. 40%? 뭐 20%? 뭐 이거 후불제 2주만데, 뭐 2주 촉진비나 뭐 이런 걸로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참 뒤잖아, 한참 뒤, 저게. 조합 설립되고. 그때 시공사 선정하잖아요. 이게 몇 년 뒤 얘기잖아.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지원자들만, 추진위에 입사하시겠다는 지원자들만 있는 분들이 먼저 이걸 찍고 간다가 10년 전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160%라는 비례를 신뢰할 수 없는 걸 보고 그게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 여부는 내가 틀렸다 말다는 모르겠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만 추진을 하면서 같이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시잖아, 소유주분들이. 내가 볼 땐 160%가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제시를 하잖아요.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잖아. 1 받는데 이게 1.6이 된대 160% 받으니까 당장 부자 되는 것 같지. 근데 내가 못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사람들은 이주비 대출 아까 얘기한 이거 대상이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들. 그거 다가구 다중 가진 사람들 1구역 같은 경우가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본인들을 생각하시기에 시세가 9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정을 해본 요번에 총회를 하는 안내 책자에 3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3이라고. 어? 이주비 대출이 어떻게 나오냐? 자기들은 9라는 거에 60%를 받았을 거 아니요. 이것도 40%래. 그리고 20%는 시공사하고 해봐야 되니 그때 가서 협의해보재. 그리고 도장 찍어달래.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하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추정 권리가액을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야. 추정 권리가액을. 그거 플러스 당신이 다주택자 그리고 부채 과다자인지 이거 실태 파악해와라. 조합한테 그런 거예요. 거기는 뭐 개발위원회라고 하는데 실태 파악해와라. 따져보니까 거기는 170명이에요. 우리는 뭐 80명 가까이 되죠. 70몇 명 받을 수 있는 게. 170명에서 다하고 다중 못 받아요. 보증금하고 대출이 엄청 많은데 감정가도 시세의 4분의 1이고 3분의 1에다가 40%로 될 거 아니야. 60% 받았던 거. 그 금액도 적어. 그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 도장부터 찍으래. 그게 말이 되냐고. 이거죠.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한참 뒤에나 확정이 되는데 일단 얘기를 안 해줬어. 권리가액이 얼마인지도. 여기는 권리가액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신뢰할 수 없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땅이 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9천억이 매출이 나올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응? 어떻게 뭐 우리만 뭐 왕창 비싸게 받는 저쪽 단지나 이쪽 단지나 바로 코에서 코인데 바로 앞인데 이거 어떻게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1안, 2안, 3안 뭐 평당 얼마 할 때 비용은 다 비슷하고 감정가는 다 비슷할 테니까 그 안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0년 전에 작성한 상가를 많이 매매하겠다는 거 그렇게 매매를 하도 임대는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임대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분양이 돼야 되잖아. 근데 동의서를 받고 다니시잖아요. 160%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잘못된 거지. 그리고 내가 아파트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1구역을 해보니까 170명 중에서 다가구 이거 못 받아요. 다주택자들은 안 되고. 법인은 이주비 대출이 안 돼. 그건 나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건 현금 청산해서 나온다고. 부채 과다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상가로 70% 받았는데, 입주권으로 바뀌면 이게 40%로 바뀌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0% 해주잖아. 근데 이거는 시세대로 산 거고, 이건 감정가니까 확확 줄 거 아니야. 이거 먼저 갚고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3주택자는 말도 없고,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17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할 사람은 추정치지만, 우리 주민들에서. 50명도 안 되는 거, 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해줘. 실태 파악 해와라, 소유자 실태 파악. 소유자 실태 파악이 뭐냐?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추정 권리가액 있잖아요. 이거부터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면적 150제곱 이상, 됐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유주분, 지금 세대주분이 연령이 몇 세세요? 그리고 혹시 30대 미만 세대원, 자식들 있습니까? 이거 물어봐야지. 다주택자면 일단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주비 대출이. 아파트 받겠다고 하시는 분은. 응? 그럼 가능하십니다. 청약 가능하고, 그 권리가액 혹은 저 면적대로 하잖아요. 토지. 그래서 1+1을 받을 건가 아닐 건가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 1+1도 요즘 뭐, 이거 2개 받으면 다주택자가 유주택 대출이 안 돼. 이거 그림에 떡이에요. 투기과열지역. 투기과열지역이라는 우리 위기를 맞았잖아요. 핵포탄을 맞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소유자 파악을. 그래서 총 대출 금액이 당신께서 6천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설사 시공사나 그런 걸 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까지 해줄 테니 차액을 우리가 책임져 드릴게요. 추진위원장을 입후보한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면 정부업체로 정부업체는 아직 없지 참. 추진위에서 뭐 한민기하고 비례판 모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지금 도장 찍으면 어떡해요. 이것 때문에 총회가 정지됐잖아요. 1-1고 위헌고지. 이건 뭐냐. 노령층이 많은 아니면 외지인이 많은 소유주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런 위헌고지를 안 하고 보험이나 펀드를 판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담당자가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관리 처분이 다 안 된다고. 누가 와가지고 보험을 들으래. 그래? 근데 어때요? 각종 혜택이 있어가지고 160% 수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랬구나. 이렇게 했어. 그걸 알고 봤더니 한참 뒤에 관리 처분하면 이게 160%가 동네 걸 보면 1구역하고 2구역 보면 여기는 105% 나왔고 여기는 116%라고 하는데 여기는 160%라고 해서 판 거요. 그때 이게 안 나왔어. 이거래. 그럼 그때 가서 어떡하는 얘기예요. 추진을 하시고 아무리 선거패 하시더라도 사업설명을 하신 다음에 맞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이? 절차적으로? 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주택 비율을 90% 하시고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게 안 나온 9천억 원이라는 그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건 뭐 이상하잖아, 이건. 막 뭐 이렇게 갖다 주시잖아. 뭐 서류 같은 거 복잡하게 이렇게 오고서 숫자 많이 써 있으면 막 복잡해 보이니까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저같이 숫자를 오래 하시는 사람들은 저거부터 그러고 받자마자 피식거렸어요. 참네. 상가를 60% 팔고 그러는데 1,000만 원에 파는데 1,000만 원에 한번 팔아보지. 이거 앞에 메가박스 거기 다 비어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하면. 이것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험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고 한참 뒤에 얘기인데 지금부터 도장 찍으래.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 지금 조합원분들은 모르시잖아. 그냥 받아놨잖아. 그리고 투기과열 지역에서 아파트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못 받을 수 있잖아. 다주택자들은. 그런 시공사가 안 들어오면. 추진위원장에 입후보하신 분들이 그거를 공약으로 하셔야 되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조합원들 다 받게 해주겠다고. 2주택가격은 봐주겠다고. 뭐 40%, 20% 주잖아요. 40%. 이거 무이자, 뭐 이거 후불제, 뭐 이건 또 뭐 우리 매년 또 뭐 세금으로 신고는 해야겠지만. 응? 뭐 타당성이 없지 않나? 신뢰성이 없지 않나? 뭐 실태 파악을 하셔야지. 2주택자들 못 받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제가 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제가 조합장에 가고 추진위원장이 되면 하시겠습니다 하고 정정당당히 얘기는 해야지. 위헌고지를 하셔야지. 이 위헌고지 안 돼가지고 1구역 정지 먹었잖아요. 총회가 안 되고 있잖아. 옆 동네에 소식도 못 들으시고 막 받고 다니시나? 이거는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청에다 민원을 해야죠. 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태 파악을 먼저 해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소인동 변동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집이 몇 채 있는지. 아니 160%는 뭐 하냐는 거예요. 아파트 받지도 못하는데 청산하고 나가는데. 그리고 160%가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안 돼. 제가 볼 때. 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10년 전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서 수익표를 만들어.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면적을 생각해 봤었을 때, 그리고 용적률은 다 이쪽으로 간다. 이거 800% 이거 상가 짓겠다고 하는 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10년 전 자료다. 타 지역은 비례율을 이렇게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는다. 단,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지겠죠. 은행동이죠, 은행동.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했어요.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평당, 이게 신뢰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 평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서 얼마 남습니다. 뭐 비례율이 51% 증가합니다. 뭐 하여튼 이게 맞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업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잘해볼게요. 이렇게 쓰시고,
그 앞에 제척하면 비싼 땅 빼면, 비싼 데 빼면, 그거 똑같잖아요, 저희들. 저 지도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옆에 이게 벤치마킹 하면, 은행동에 여기, 저희 구역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은행동 아닙니까? 땅이 비싼 여기를 싹 빼고 여기다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척. 이걸 제척. 이게 제척을 하니, 800억, 780억에 이익이 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빚진 게, 소송 걸려있는 게 118억입니다. 120억. 이거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프랜카드 붙여 있잖아요. 예?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현실화시킨 거. 아파트를 얼마에 분양하겠다는. 이런 거 없이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표를 받는 거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중지됐잖아요. 관리처분인가 78조에 의하면은 정비사업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대통령의 비율의 이상이 늘어나는 것, 재산상에, 그리고 추산액 100분의 20 늘어나는 경우, 하여튼간 20% 내에서 변동이 클 경우에는 반려를 시킨다는 이 조항 갖고 저기를 총회를 정지를 시켰어요. 그 담당자 분께서. 이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은 저기는 차등지급, 그리고 불분명 사업 수집표를 제시 안 하고, 그리고 위험고지, 소유자 실태 파악을 안 하고, 이거 사유가 됐어요. 그게 가장 컸지. 지금 우리 똑같지 않나? 여기 보면은 여기 써주셨잖아요. 여기 친절하게. 책자 있는 거 9천억 해가지고 지출 6천억, 뭐 사업비는 이건 거의 비슷할 것 같고, 개발에 2천억 남는데요. 10년 전 자료 갖고, 그리고 160%가 남았대. 안 남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고 해야지,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그리고 지역개발하는데 지역면이 입주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지역면이 입주하지도 못하는 아파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실태 파악하고 오셔야 되지. 이쪽도 그렇게 하시고, 다주택자가 몇 명인지 어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죠. 감으로 생각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6대4 하셨잖아요. 이거 9천억 중에서 여기 왜 또 7구 타입 이렇게 해서, 우리 오피스텔은 어디 갔어? 1+1 안 주실라나? 이거 잔뜩 이거 상가가 거의 6, 이게 4예요. 현실성이 없잖아요. 1+1은 또 어디 갔어? 우리 주게 돼 있는데. 10년 전 자료니까 이렇지. 없는 거지. 추정 분담금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신뢰를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보내주신 거. 이거는 신뢰를 못 하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동의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 자료를 세상에, 그 지원자분들 있잖아요. 뭐 하시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거 말리셔야지. 이걸 하겠다고 해서 하나감정에도 받았다며. 예? 돈 썼다며. 이거 또 책자 만들었잖아요. 이거 다시 바꿔 먹어가지고 안 되고 총회 중지되시면 이 비용은 누가 책임지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입니다. 제가 뭐 잘못 알거나 뭐 이렇게 좀 무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